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저 로라, 독일 루프트한자 10년차 승무원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요. 한국 노선만 나오면 아, 또 그 나라야?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 중국이랑 똑같이 시끄럽고 까다로울 거라고 단정 지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말하면 화나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한국이 별거 아닌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한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1000m 상공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기내의 연기가 자욱하고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한 명의 한국인이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믿어지세요? 제가 그토록 깔보던 바로 그 한국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요. 지금 제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아세요? 휴가까지 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180도 바뀐 걸까요? 한국인이 저에게 뭘 해준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뭐였을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로라예요. 올해 35살이고 독일 미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일에 꿈이 있어서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후 루프트한자 항공사에 입사해 벌써 10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미넨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사실 가족이라고는 이 아이들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더욱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다른 나라로 날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와주는 일이 제게는 천직 같았어요. 동료들도 로라는 정말 친절하다고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이었는데 비즈니스석에 중국인 VIP 승객이 한 분 탑승하셨어요. 겉보기에는 점잖은 중년 신사였는데 이륙하자마자 술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중히 서비스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독일어 발음을 흉내내면서 비웃더니 급기야는 너희 독일 여자들은 다 이렇게 둔하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음료를 가져다 드리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희롱을 했거든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10년 동안 승무원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기장님이 나타나서 그 승객을 제지해 주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중국인을 무시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그 비행 내내 저는 그분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계속 저를 째려보며 뭔가 중국어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일 이후로 제 마음속에 뭔가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무례하고 거칠다는 편견이요. 물론 머리로는 한 사람의 잘못을 전체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아시아 노선 배정을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 노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몇 번 더 불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단체 관광객들, 과도하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승객들. 그럴 때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아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동료들은 로라, 너 요즘 아시아 노선만 가면 표정이 굳어진다고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겨버렸어요. 사실 제 자신도 이런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원래 모든 승객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던 제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예상치 못한 급파 명령이 떨어졌어요.
원래 담당 승무원이 갑자기 아파서 대신 홍콩행 노선에 투입된 거예요. 소식을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대성이었거든요. 좌석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 짐을 선반에 올려달라며 호출벨을 계속 누르는 사람. 이륙 전부터 벌써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 승객이 자신의 음식이 차갑다며 트레이를 확 밀쳐버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뜨거운 스튜가 제 팔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그분은 사과는커녕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역시 또 이렇지. 정말 질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승무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편견과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스튜 사건으로 팔이 화끈거리는 와중에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계속했어요. 뜨거운 걸 쏟아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그 승객을 보면서 속으로는 정말 예의라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승무원인 안나가 제 팔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지만 저는 그냥 대충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기내가 조금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저는 갤리에서 잠깐 쉬면서 팔의 화상 부위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코노미석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음식을 태운 건가 싶었는데 점점 타는 냄새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코노미석 한가운데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거든요. 그리고는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곧바로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연기가 나요. 기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한 좌석 아래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좌석 바닥이 새까맣게 탔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폭발이 일어난 좌석에 앉은 승객은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비공식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공기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저품질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고 승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복도로 몰려 나오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아이들은 울어대고 어른들은 소리를 지르고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승무원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저희가 화재 진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비즈니스석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한국인이었는데 침착한 표정으로 깨끗한 손수건을 저에게 건네더라고요. 승무원님, 팔 괜찮으세요? 아까 그 뜨거운 스튜가 많이 아파 보였는데요. 연기 냄새가 진동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차분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기내에 불이 났는데 제 팔 걱정을 하다니요. 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더 급해서요. 저는 바쁘다는 뜻으로 대답했는데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 좌석 공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라고 말했어요. 기장님이 즉시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좌석에 앉아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한 승객들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불안해하며 서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역시나 이래서 아시아는 다 똑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한국인 승객의 행동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은 오히려 주변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괜찮습니다. 승무원들이 잘 처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하는 노인분의 손을 잡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울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서 비행기가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부드럽게 달래주는 모습이었어요. 자신도 위험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화재 진압 작업을 시작했어요. 소화기로 불을 끄고
연기를 환기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기장님은 승무원들에게 비상착륙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상착륙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기장님의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이라고 하니까 한국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또 아시아구나. 그런데 한국도 중국과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몇 번 서울 노선을 탄 적은 있지만 그때도 그냥 아시아니까 중국과 비슷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난 한국인 승객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화재 상황은 다행히 진압됐지만 기내에는 여전히 연기 냄새가 남아 있었고 바닥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승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은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진압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한국인 승객이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물병을 들고서요. 수고 많으셨어요.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을 걱정해주는 승객은 처음 봤거든요. 복도 정리하실 때 제가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세심하게 저희 일을 배려해주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자신들 짐 챙기기에 바쁜데 혼자서만 승무원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승객들이 복도를 막고 서 있을 때는 승무원분들이 지나가시니까 잠시 비켜드리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정말 달랐거든요. 비상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과 비상자세에 대해 안내해야 했어요. 여전히 몇몇 중국인 승객들은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었지만 그 한국인 승객만큼은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자세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장님은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비상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약 4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할 예정입니다. 착륙 시까지 모든 승객분들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4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저희 승무원들도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화상을 입은 중국인 승객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른 승객들도 연기를 마셔서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갤리에서 비상착륙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국인 승객 때문에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정말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상착륙이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그 한국인 승객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만 다른 거겠지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추자마자 인천공항의 비상대응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들과 의료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더라고요. 화상을 입은 중국인 승객이 가장 먼저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환자를 안심시키면서 치료하는 모습이요. 괜찮습니다. 안전해요라고 계속 말해주더라고요. 저희 승무원들도 공항 내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아야 했어요. 연기를 많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의무실에 들어서는데 간호사분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무서우셨죠? 라고 말하면서 제 화상 부위를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팔을 정말 조심스럽게 소독해주면서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동안 참으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도 제 상처를 이렇게 세심하게 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검진이 끝나고 승무원 전용 라운지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 직원 한 분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한국 전통차예요. 몸에 좋으니까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물이나 커피가 아니라 특별히 우린 차를 준 거예요. 그 차를 마시는데 정말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몸도 마음도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직원분이 계속 저희를 챙겨주는 거였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안나가 저에게 로라,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고 속삭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아시아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국인 승객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승무원분들께 작은 선물이에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안을 열어보니까 한국 전통 과자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오늘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라님, 화상을 입으셨는데도 끝까지 승객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물어보니까 명찰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승무원분이 로라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비상 상황에서도 그런 세세한 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도 출장 때문에 자주 비행기를 타는데 오늘처럼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승무원분들은 처음 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교양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고 제가 미넨 출신이라고 하니까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젠가 독일에 가면 정통 맥주를 마셔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로라님,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분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정확히 제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전문성 덕분에 저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을 둘러보면서 더 많은 걸 느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꼼꼼하게 일하시고 안내데스크 직원들도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승객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승무원들이 정말 대단했다. 우리도 나중에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가 정말 따뜻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사람의 나쁜 경험 때문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루프트한자 사무실에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한국인 승객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다는 그 말이요.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만남을 놓쳤는지 말이에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는데 인천공항이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아시아구나 하고 한숨 쉬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루프트한자 현지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화재가 난 항공기는 안전 점검과 부품 교체를 위해 이틀 정도 더 지상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승무원들도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하루 더 체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빨리 독일로 돌아가고 싶은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회사에서 무료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길래 바로 신청했어요. 투어 가이드분이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승무원님이시군요. 한국이 처음이세요? 그럼 정말 특별한 곳들로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그 열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웅장한 궁궐 건물을 보니까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가이드분이 저기 보이는 건물이 6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독일의 고성들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궁궐 안에서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사진 같이 찍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가이드분이 외국인 관광객과 사진 찍는 걸 좋아하세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할머니와 사진을 찍는데 정말 따뜻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복 치마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예쁘죠? 라고 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는 인사동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통차집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직접 차를 우려주시면서 이건 오미자차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차를 마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단맛, 신맛, 쓴맛이 차례로 느껴지면서 마지막에는 달콤한 뒷맛이 남더라고요. 와, 정말 5가지 맛이 나네요. 라고 감탄하니까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학생들이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온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우와, 정말요? 저희 독일어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독일어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구텐 탁 발음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K-팝, 독일 축구, 맥주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승무원 일이 힘들죠. 저희 엄마도 옛날에 스튜어디스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명동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독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독일 승무원 유니폼이 특별해요. 루프트한자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호떡을 하나 주시면서 서비스예요. 한국 음식 처음이죠. 라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호떡을 먹는데 달콤하고 쫄깃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 독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녁에는 한강에 갔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다리에 불이 켜지고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로운 면도 있구나 싶었어요. 한강 공원에서 만난 한 가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빠가 기타를 치고 엄마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같이 들으세요라고 손짓하시더라고요. 비록 한국어 노래라 가사는 몰랐지만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가족과 사진도 찍고 간단한 영어로 대화도 나눴는데 아이들이 독일에는 한강 같은 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라인강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와, 나중에 독일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좋은 경험을 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니까 다른 승객들도 함께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문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독일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자발적인 배려는 처음 봤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면서 정말 아쉬웠어요. 겨우 하루 반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줄 몰랐거든요. 택시 기사분께 한국 정말 좋았어요. 꼭 다시 올게요라고 말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면세점 직원분이 어떠셨어요? 한국 여행이라고 물어보시길래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더 좋은 곳들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작은 한국 전통 책갈피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겨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전체를 편견으로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넨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로라,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안나는 그럼 이제 아시아 노선 좋아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특히 한국 노선은 언제든 환영이야. 아니, 오히려 내가 먼저 신청하고 싶어.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한국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승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니까 승객들도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승무원님,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해요. 지금은 휴가를 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한국인 승객분께도 연락을 드려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편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한 사람의 나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상착륙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위험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배웠으니까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제 편견을 깨뜨려준 고마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